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해마다 한 문제 정도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핵심 요약집 보시면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 예전부터 시행되던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 그대로 도입이 되었어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규정인데, 이 특례 규정은 외국인 등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거든요.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특례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등인데, 그렇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사원이나 임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 심지어 국제기구까지도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특례 규정의 원칙은요, 그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 사실을 신고하라는 제도인데, 취득 신고는 취득 원인에 따라 양분을 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 분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시장, 분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데 그 계약 외의 원인에 상속이 있겠죠. 판결 있겠죠. 공용 수용 같은 것도 있겠죠. 헷갈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법인의 합병, 지금 특례 규정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을 통해서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계약 외의 원인 사례에 속하는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은 계약이 원인이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한국인이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유시 신고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 것인데, 계속 보유시 신고는 그 국적 변경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사실을 신고하라. 그러니까 기간은요, 원인이 계약일 경우에만 60일이고 나머지는 다 6개월 이내죠. 이러한 신고제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동산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지는 않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음에도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 두 가지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위반은 둘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음에도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때? 그 계약이 매매나 공급 계약이었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가서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고했다면
저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신고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신고할 때 외국인이라면 뭘 신고해야 된다? 국적 신고해야 되고, 매수인이 외국인이라면 매수 용도도 체크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특례 규정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 사전에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 아니어도요, 국방 목적상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일부 섬지역들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물과 그 보호구역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보호법상의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런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라면 외국인은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외국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의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단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그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허가 처분하도록 합니다. 원칙인 신고제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는 거 아니죠? 300만 원 이하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일 뿐이에요. 그런데 허가지역은 효력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취득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특례 규정에 따르는 허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벌의 대상이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역이나 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이 허가 안 받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예, 이 지역이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다면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뭐냐면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누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답니다. 허가 대상 구역이나 지역만 아니면 어느 나라 국적자든 대한민국의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요, 만일 어떤 특정한 국가가 자국 내 법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인단체나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도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법인단체나 그 나라 국적자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걸 우리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죠. 네 글자로 상호주의 원칙을 이 특례 규정은 또 천명하고 있다 하는 거 특징입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제도 정리해 보셨습니다.